진짜 시간이 빨리 흘렀어. 엊그제 같은데 말이야. 맞아. 참 우리도 이제 늙은 건가? 늙었지. 아, 근데 시간이라는 게 갈수록 이렇게 빨리 간다고 느껴지는 거야? 그건 그냥 사람의 심리인가? 사람의 심리일 텐데 내가 들은 어떤 이론에 따르면 갈수록 그 심장 박동수가 느려진대. 느려지면 시간도 빨리 가는 거야, 거꾸로. 그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심장 박동이 빠를수록 작은 동물도 그렇고 애기도 그렇고 그럼 그만큼 같은 시간을 길게 느낀다는 거지. 또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하잖아. 그럼 온갖 경험들이 대부분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것들이고 그렇게 되면 평범이잖아. 그럼 우리 두뇌가 그거를 저장을 하지 않거든.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또 빨리 간 것처럼 느껴지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는 생각,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경험을 시간 수축 효과라고 하는데요. 1890년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새로운 경험이 많을수록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일상적인 반복이 많을수록 시간이 짧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폴 자넷은 이런 느낌을 비율로 설명했습니다. 5살짜리 아이에게 1년이란 살아온 시간의 20%나 되지만 50살 성인에게 1년은 2%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래 산 사람일수록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낀다고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기억과 관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덜란드의 과학사학자 다우베 드라이스만은 나이가 들수록 기억의 밀도가 줄어들면서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라고 말합니다. 결국 비슷한 결론에 이릅니다. 저마다 시간의 속도를 다르게 느낀다. 동시에 점점 빨라지는 것처럼 느낀다. 살아갈수록 후회가 많아지는 것도 그래서일까요? 근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는 거야?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아. 물리학에 따르면 시간을 되돌리려면 빛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우주의 어떤 것도 빛보다 빨리 움직일 수는 없어. 안 가봤잖아. 빛보다 빨리? 근데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 그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어떤 건데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상대성 이론은? 우선 상대성 이론을 알려면 되게 이상한 걸 하나 알아야 돼. 뭐냐면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 불변이다.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 광속 불변의 원리를 알아야 돼. 근데 그거 되게 이상하거든, 생각해보면. 왜냐면 그냥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를 생각해봐. 너가 공을 던져. 그러면 공이 뭐 얼마나 속도로 날아갈 거 아니야. 속도가 있겠지. 근데 너가 굉장히 빠른 기차 위에서 던져. 그러면 너 공의 속도가 그만큼 더 가속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더해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게 상식적이지. 반 되면 줄을 거고. 반 되면 줄 거고. 근데 빛은 그렇지 않아. 빛은 내가 이렇게 멈춰있는 상태에서 손전등 펴서 빛을 쏠 때도 광속으로 가고 기차 안에서 빛을 쏴도 광속으로 가. 내가 아무리 빨리 달리고 있는 기차 위에서 빛을 쏴도 정확히 또 광속으로 가. 항상 광속으로 가. 되게 이상하지. 근데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한 예를 들어 줄게. 사고 실험을 해봅니다. 만약 빛의 속도가 절대적이지 않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 맞은편에서 빨간 자동차 한 대가 시속 100km로 달려옵니다. 동시에 옆에서도 파란 자동차 한 대가 시속 100km로 달려옵니다. 두 대의 자동차가 제 눈앞에서 수직으로 부딪힙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이 나한테 다가오는 차에서 쏘는 빛은
시속 100km 더하기 빛의 속도일 거 아니야. 그렇지. 수직으로 오는 애는 그냥 빛의 속도일 거 아니야. 그렇지. 더해지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나한테 정확히 다가오는 자동차 A라고 할게. 수직으로 내 자동차 B라고 그럴게. 그 A의 빛이 나한테 더 빨리 오겠지. 빨리 와야 우리 상식으로는 맞지. 더 빨리 와야지 나한테. 그리고 얘 자동차 B는 더 늦게 도착해야 되겠지.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하고 자동차 교차점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 시간차가 굉장히 작아. 거의 의미가 없어. 근데 내가 이 자동차 사고가 나한테 1000만 광년 떨어진 별에서 일어나서 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굉장히 좋은 망원경으로 보고 있어, 그거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만약 빛의 속도가 절대적이지 않다면 빨간 자동차의 빛은 파란 자동차의 빛보다 시속 100km만큼 더 빠르게 제 눈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이 속도의 차이가 1000만 광년 누적되면 빨간 자동차가 파란 자동차보다 교차로에 1년 먼저 도착하는 것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제가 목격했던 교통사고가 1000만 광년이 떨어지면 발생할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광속은 일정하다. 나한테 수직으로 다가온 애, 나한테 정면으로 다가온 애도 그렇고 수직으로 하는 애도 광속은 일정하다. 신이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놨나 보네. 사람이 헷갈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헷갈리지 말라고. 왜냐면 자동차 사고 나는 게 어떤 관찰자에게는 나고 어떤 관찰자는 안 나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이걸 받아들여 보면 시간 지연이라는 현상이 일어나. 시간 지연. 시간 지연. 뭐냐면 빠르게 움직이는 관찰자,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느리게 가. 빨리 움직이면. 빨리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시간이 느리게 가. 그래서 또 빛의 속도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르게 흘러야 돼. 이걸 시간 지연이라고 그래. 예를 한번 들어볼게.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기차가 해볼게. 기차? 저기 와봐. 기차 안에서 빛을 사용해 시간을 재봅니다. 레이저 빛이 바닥에서 천장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바닥에 닿는 동안을 1초라고 가정합니다. 동시에 기차 바깥에 있는 사람도 기차 안의 레이저 빛이 바닥에서 천장까지 갔다가 다시 바닥에 닿는 동안을 기차 내부의 1초라고 가정합니다. 이때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1초 동안 레이저 빛이 그리는 경로가 관찰하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은 똑딱. 기차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똑딱. 그래야 두 관찰자가 빛 속도가 빛의 속도 일정해지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해가 되네. 지금 이해돼서. 그래서 모든 게 다 느려지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재밌는 벌어져. 뭐냐면 내가 빛의 속도에 굉장히 가깝게 가는 기차를 만들었다 칠게. 굉장히 광속의 99.99999%야. 그러면 이 거리가 더 멀어지잖아. 그렇지. 똑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 시간이 굉장히 느려지겠네. 굉장히 느리게 되고 빛의 속도에 도달을 했다 해볼게. 그러면 그 상태는 밖에서 볼 때 시간이 안 가. 무한대가 돼. 그렇겠네. 그러니까 또 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야. 우주 끝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시간이 안 가게 돼.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으면 광속으로 가면 돼. 혼자 영원히 살아서 뭐해? 그러게 말이야. 너가 기차 안에 있으면 너한테는 일은 다 벌어지는 거야. 그래. 대신 좋은 점은 뭐냐면 거리가 의미가 없어져. 그러니까 아무리 먼 거리에 있는 별을 가고 싶다고 쳐도 너가 광속으로만 갈 수 있게 되면 순식간에 갈 수 있어. 시간이 멈추니까. 시간이 멈추니까. 밖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이 별 A에서 별 B까지 가는데 1000만 년이 걸릴 수 있어도 너한테는 0.1초도 안 걸리게 돼. 그러니까 우주 여행할 때는 도움이 되겠지. 그러면 어떤 우주선이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다면 가령 무슨 뭐 우리가 옛날에 뭐 공부할 때 뭐 별 보면 어떤 별은 뭐 몇만 광년이니 뭐 한참 멀고 뭐 한데 우리가 이 우주선이라는 하드에만 멀쩡하다면 갈 수 있는 거네.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
질량이 있는 물체는 질량이 있는 물체. 질량이 있는 물체는 광속처럼 가속하기 위해서는 무한의 에너지가 필요해. 근데 우리가 무한 에너지를 못 쓰잖아. 그러니까 못 한다는 소리지. 그러면 이런 거야? 빛은 빛의 속도로 가잖아. 그럼 빛은 질량이 없는 거야? 질량이 없기 때문이지. 아. 그러니까 질량이 있는 우리는 어. 빛의 속도로 못 가지만 못 가는구나. 질량이 없는 빛은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는 거지. 재밌네. 이제 왜 질량이 있는 물체는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빛에 대한 과학적 내용을 에너지 때문입니다. 사실은 나는 이제 재밌게 쓰고 싶어서 인생 내용을 멈춰 있는 물체가 움직이기 위해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멈춰 있던 사람이 걷기 위해선 칼로리가 필요하고, 멈춰 있던 자동차가 움직이려 해도 연료가 필요하지요. 속도를 내려면 이전보다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게다가 속도가 빨라질수록 물체의 질량 또한 증가합니다. 결국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빛의 속도에는 결코 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닿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꿈을 꿉니다.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시간 여행을 하고 싶잖아. 보통 시간 여행하면 미래도 갈 수 있고 과거로 갈 수 있잖아. 근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100명 중에 거의 100명은 과거로 간다 그러거든. 왜냐하면 후회하는 게 있어서. 후회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항상 과거로 갈 수 있냐고 묻거든. 근데 과거로 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 거의 불가능해? 거의 불가능해. 완벽하게 불가능한 건 아니고? 완벽하게 불가능한 건 아니야. 왜냐하면 아까 말한 특수상대성 이론, 딱 우리가 정확하게 정립된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불가능한데 아직 검증은 안 돼 있지만 웜홀이라는 게 있어. 아니 그 무슨 영화 인터스텔라라는 무슨 영화에 나왔던 그 웜홀 아니야? 맞아, 그 웜홀이야. 웜홀. 웜홀은 사실은 아직 검증은 안 돼 있어. 검증은 안 돼 있지만 내가 요 지점에서 이 지점을 가고 싶다고 쳐봐.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지. 돌아가야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빛보다 빠를 수 없어. 그렇지? 그렇지. 근데 여기에 구멍이 뚫린다고 해봐. 이게 시공간이거든, 이 표면이. 근데 시공간 사이로 구멍이 뚫려서 여기서 여기로 관통하는 지하철처럼 웜홀 같은 게 생기면 바로 갈 수 있겠지. 특히 이걸 구부려. 이게 신축성 있는 공이라 생각해볼게. 그리고 바짝 구부리면 바짝 구부려. 그럼 바로 연결되겠지. 바로 붙는구나. 시간도 마찬가지야. 시간도 과거하고 현재 혹은 현재하고 미래가 연결될 수도 있어. 그럼 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나는 미래가 궁금하거든. 자, 그러면 웜홀이라는 과거를 볼 수 있잖아. 웜홀로 미래를 갈 수는 없는 거야? 미래 갈 수 있지. 웜홀이? 미래 갈 수 있고, 왜냐면 과거 미래 다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미래 가려면 웜홀이 필요 없어. 아, 월 필요 없어. 빨리 가기만 하면 되잖아. 아, 빨리 가면 되지. 빨리 여행만 갔다가 다시 오면 100년이 지날 수도 있고 1000년이 지날 수도 있어. 미래는 괜찮아. 시간 여행을 꿈꿀 수 있는 것도 아인슈타인 덕분입니다. 그는 두 개의 상대성 이론을 통해 우리가 사는 시공간의 개념을 다시 썼습니다. 상대성이 두 가지야? 두 가지야. 왜냐면 왜냐면 일반?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만든 게 어떤 것도 빛보다 빠질 수 없다. 그게 특수상대성 이론이고 그걸 일반화시켰어. 그게 일반상대성 이론이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을 설명하는 이론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특수그룹 모두 대단하게 느껴지잖아. 그렇지. 그렇진 않은 거야. 특수가 더 대단하고 일반이 평범한 것 같지. 근데 거꾸로야. 이거 거꾸로야? 특수가 더 쉬운 거고. 일반이 더 어려운 일반이 거고. 왜냐면 특수는 뭐냐면 등속도,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 상대성 이론이라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등속, 가속,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상대성 이론이다. 그래서 사실 일반 상대성이 더 어려운 거지. 자, 그래서 가속이 되면 중력하고 가속은 구분할 수 없다는 거고 약간 어려운데 약간 더 쉽게 말하면 중력이 있으면 시공간이 휘어.
시공간이 이렇게 딱 평탄해 보이잖아. 가로줄, 세로줄이 딱 정렬된 바둑판처럼. 근데 중력이 있으면, 태양 같은 무거운 게 있으면 시공간이 막 휘어. 마치 엿가락 휘듯이 이렇게 휘어가지고 그 휘임 때문에 빨려 들어간다. 인력이 있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게 중력이 시공간 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아, 그 좀 어렵네. 어렵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중력을 가지고 있고 이 중력은 시공간을 휘게 만듭니다. 특히 태양처럼 질량이 큰 천체는 시공간을 눈에 띄게 왜곡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시공간을 더 많이 왜곡하는 것이 있습니다. 2019년 인류가 처음으로 촬영에 성공한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은 엄청난 질량이 극도로 작은 공간에 집중된 천체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시간 왜곡의 관점에서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블랙홀에 가까워질수록 시간이 느리게 흐르기에 블랙홀의 경계인 사건의 지평선에 도달하면 외부에서 볼 때는 시간이 완전히 멈춘 것처럼 보일 겁니다. 궁금한 게 생기는데, 가령 인공위성에 있는 사람들은 저 위에 있잖아. 그럼 지구 표면 사람하고 좀 뭐 차이가 나지 않나?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어. 왜냐면 인공위성은 일단 빨리 돌거든. 빙빙빙빙. 그러니까 국제 정거장 같은데 우주인들이 있잖아. 시속 27,500km로 지구를 돌았던 미르 국제우주정거장. 이곳에서 러시아 우주인 겐나디 이바노비치 파달카가 체류한 기간을 모두 합하면 무려 879일에 달합니다. 그는 우주에서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지구에 사는 우리보다 약 25밀리초 나이가 덜 들었습니다. 동시에 지구보다 중력이 약해진 탓에 약 3밀리초만큼 나이를 더 먹었죠. 결국 그는 우리에 비해 약 22밀리초, 즉 1000분의 22초 더 젊은 상태로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인공위성은 일단 빨리 돌거든. 빙빙빙빙.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먼 미래로 떠난 시간 여행입니다. 중력의 크기에 따라 시공간이 뒤틀린다는 이야기가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사실 우리도 중력에 의한 시공간의 뒤틀림을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말이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GPS 위성은 지구에서 약 22,200km 떨어진 우주에 위치합니다. 이곳은 지구 표면보다 중력이 약해 시간이 하루에 약 38 마이크로초 더 빠르게 흐릅니다. 동시에 위성은 초속 약 3.9km의 빠른 속도로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데요.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이 고속 운동 때문에 위성 시계는 하루에 약 7 마이크로초 느려집니다. 결국 중력과 속도로 인해 위성의 시간은 지상보다 하루에 약 31 마이크로초 더 빠르게 흐릅니다.
이 오차를 계속해서 보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은 하루 만에 실제 위치에서 10km 이상 벗어나게 될 겁니다. 아주 작은 시간 차이, 그 차이가 많은 걸 바꾸기도 합니다. If these watches were good enough, these are not good enough, but if these were good enough, I would discover that the watch that has been up measures more time than the watch which has been down. So I repeat, take two clocks or any clock, like these two watches, put one up and one down. When they come back, they have measured a different time. So that means that there's more time up here than down there. And this is not just clocks or watches. Quite literally, your head is older than your feet. Your head had more time to grow than your feet. Time different from what we think. We thought that time was just a passing line, and between one moment and another moment, it was a fixed amount of time, but it's not true. Time. Maybe a better image is something like this, in which time still passes. 여보세요? 아들. 웬일이야? 지금 학교 갈 시간 아니야? 아침 뭐 먹었고? 그래, 그러면 준비 잘 하고 주말에 통화해. 그래. 제 아이는 여기서 11,000km 떨어진 미국 워싱턴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아이가 수화기로 말을 하면 그 신호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광섬유를 타고 제 귀에 도착합니다. 그 과정에서 적어도 37mC의 시차가 생깁니다. 아이는 37mC 과거에서 말을 건네고 저는 37mC 미래의 아이에게 대답합니다. 당장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탄다고 해도 이미 비틀어져 버린 시간을 바로 잡을 순 없습니다. 1만 미터 상공에서는 지상보다 중력이 약해져 12시간의 비행 동안 약 48나노초만큼 시간이 더 빨리 흐릅니다. 동시에 시속 900km로 날아가는 비행기 속도로 인해 약 15나노초만큼 느리게 흐릅니다. 결국 비행기 안에서 보내는 12시간 동안 저는 약 33나노초라는 시간을 영영 잃게 되겠지요. 음악은 시간을 기록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이 음반에는 과거가 새겨져 있지만 재생하는 순간 현재가 됩니다. 같은 멜로디라도 듣는 사람마다 각자 다른 시간을 경험합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타인과 똑같이 경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기고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간은 상대적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통해 각자의 관측 프레임에서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건 우리를 얼마나 외롭게 만드는 발견일까요? 같은 시각을 가리키는 시계라도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미세하게 다른 시간이 흐릅니다. 같은 장소라도 다른 속도로 움직일 때 시간이 어긋납니다. 시공간이 겹치지 않는 사람은 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도 분리되지 않은 채 평생 나와 같은 시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와 완벽히 맞닿는 순간은 아주 잠깐, 같은 시공간에 머물 때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래 못 봤거나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묘하게 낯선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어쩌면 계속해서 발생하는 시간 차이 때문에 서로의 경험이 조금씩 어긋나서일지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어긋난 만큼 잃어버린 시공간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 모두 각자만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조금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고립된 시간 속에서 언젠가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연결을 바라게 될 테니까요.